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대신에 내년 분양은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증가할 수 있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만큼 화두가 되는 시장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2022년에 대선이라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건설주라든가 다른 국내에 관련한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특히 주택 건설은 건설 섹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연말에 꼭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오늘 다시 한번 저의 또 단짝이라고 할 하나투자증권의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건설 담당 송유리입니다. 네, 저희가 뭔가 건설주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주택시장 들어가기 전에 건설주부터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건설주가 최근 주가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민망하리만큼 이제 연말연초에 되게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이제 가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연간 자료를 쓰고 또 세미나를 다니고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대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큰 이벤트라서 이제 사실 저희 단순히 생각하면 그 이벤트 덕분에 건설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 저희도 다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후보들의 어떤 규제 방향성도 좀 다르고 정책 방향성도 좀 다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가 조금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펀더멘탈상 나쁠 거 없고, 또 최근 주가가 빠진 상황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이제 더해져서 사실 매수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연말연초에 워낙 저희가 좋죠. 주가가 원래는 좋은 섹터여서 12월이랑 1월에 1년 농사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섹터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주가가 이제 부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어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건설 섹터의 키 팩터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시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투자자가 우려하고 있고, 그게 그냥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개별 애널리스트가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잖아요. 맞죠? 저도 경험자여가지고 이럴 때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힘드네요. 오히려 이럴수록 그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저희가 수주나 맞습니다. 분양이나 착공이라든가 준공,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벤트는 이벤트고 펀더는 펀더이기 때문에 펀더부터 좀 본다면 올해 수준은 어땠고 내년 수준은 어떨 것 같은지부터 조금 짚어볼까요? 수주가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선에 약간 변수가 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그래서 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 이 사업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택에서 볼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수주, 분양, 실적, 요렇게 있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게 수주죠. 그래서 수주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여기 그림을 하나 봐주시면 저희 이제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업 수주가 어때 왔는지를 장기 차트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작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10월 달까지 확정 데이터가 나왔지만 올해도 역대 최대를 찍을 만큼의 수주를 쌓아놨어요. 이제 그러면 2해 연속이 이제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작년에 수주 증가가 주택만 있었어요. 거의 주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주택만 감소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비주거형 건축이랑 토목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택만 빠진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택이 피크 찍고 내려오는 거냐, 끝났냐? 이제 그게 아니라 요거를 한 번 더 세부를 쪼개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신규 주택,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조합원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신규 주택은 그렇지 않은 거. 근데 이 신규 주택은
올해도 증가해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레벨업을 시켰지만 올해도 또 한 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분양시장 좋은 거. 이제 제가 그 분양시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분양가 매매가 괴리가 벌어져서 네. 적어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공급에 대한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미분양 리스크 그렇죠. 없이, 차익이 기대가 되니까 청약 경쟁이 높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럼 이제 너무 편안하게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수주로 온전히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주택 수주 감소를 야기한 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을 바라보게 됐을 때 네. 그러면은 주택 수주가 저희 증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마진이 가장 이제 높은 공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익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 수주가 중요한데 주택 수주가 내년에도 증가하려면 네. 이제 신규 주택에서 더 이상의 증가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분양 시장은 여전히 좋지만 어떤 토지 공급의 한정성이라는 것도 있고 네. 이미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조금 둔화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증가하자 이렇게 보기는 좀 공격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수주인 거죠.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대로 쭈르륵 그렇게 들어가는 느낌이군요. 네.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처음부터 중요했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비 사업에서 내년도 올해는 수주가 좀 저조했고 신규 주택 수준 좋았고 소위 신도시 같은 거요, 아니면 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요. 근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정비 사업이 수주가 좋아지려면 역시 내년도 정비 사업과 관련한 어떤 규제적인 부분이 규제나 어떤 업황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규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선거랑도 다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서울시가 최근에는 뭐 신속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돌아다녀 보면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엄청 많은데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용적률이 다 260% 정도 돼가지고 재건축을 해도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용적률 증분이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리모델링을 하면은 건축법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는 용적률이 막 400%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85제곱 이하 전용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가 있다 보니까 260%짜리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40%가 늘어나니까 400%대 구간에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수주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뒀을 때 그럼 내년에 정비 사업 수준은 늘어나나요? 아니면은 올해랑 비슷할까? 아니면은 감소할까?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아요. 이제 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이게 어떤 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증가의 여지가 있죠. 수주가 더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전체 저희 이제 서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건설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 그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이것들이 수주로 오고 또 분양으로 오고 이렇게 하려면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을 만큼의 유인을 주는 네.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유인을 누가 주느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규제를 풀어주느냐, 이제 더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수주 증가할 거냐를 본다면, 규제가 완화되면 더 그런 전망을 하기 편안한 상황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네. 여전히 약간 어느 정도는 회색의 영역으로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네. 규제 따라 위아래가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주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저희가 결국 실적은 분양에서 나오니까 분양은 올해 좀 어땠고 내년에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주는 사실 대선의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겠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대신에 내년 분양은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증가할 수 있다, 네. 이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전국 데이터를 보면 저희 전국 기준 아파트 분양 공급을 보면 2018년을 저점으로 19, 20, 21년까지 증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년 동안 지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올해 분양 공급 내용 중에 좀 특이점은 네. 그 재건축 재개발 분양 공급이 너무너무 적었다.
그거 진짜 의외였죠. 네, 연초에는 굉장히 높은 숫자였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짚어드렸지만 그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공급이. 네. 이제 그래서 보니까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로 분양 공급이 너무 적었어요. 제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서울 올해 그 재건축 재개발 분양이 한 7,800세대 정도였고요. 네. 거의 뭐 평년의 4분의 1. 네, 그 맞아요. 정도 이게 레벨이네요. 제가 보니까 네. 2000년 이후로 쭉 평균을 내보니까 한 연간 이제 3.7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던 요 시장인데, 네. 요게 이제 7,800세대로 이거는 이제 서울의 전체 공급입니다. 네. 네. 공종과 상관없이. 네. 그런데 이제 왜 이럴까를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 분양 감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올해도 여전히 3,400세대 공급에 그쳤고요. 이제 연으로 그래도 2만에서 4만 정도 꾸준히 공급되던 건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근데 요 3,400세대까지 줄었다는 거는 좀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게 왜 이렇게까지 줄었냐에 대한 이유로 그 분양가 조금씩 올라가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네. 네. 이제 그리고 또 그 현장들을 좀 찾아보면 대부분 이주 철거가 완료가 됐거나 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미 올라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진행 중인 현장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분양을 마냥 미룰 수 있는 현장들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물량들이 올해 밀렸던 물량들이 내년에 더해지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분양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비 사업은 원래는 꾸준하게 분양돼야 되는데 올해는 이벤트가 좀 많았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느꼈을 때도 또 9월 달쯤에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이 또 변화한다 그래가지고 또 2달 동안 분양 보증 신청을 거의 멈추다시피 해버리니까 그래서 11월 말 이후에 조금 분양하다가 그래서 둔천주공 같은 분양 단지도 내년으로 미뤄져가지고 네, 맞아요. 12,000세대 정도 되는 물량이 확 넘어가 버렸고 나머지 단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네. 그때 짚어주셨던 대로 정비사업 중에서는 레미안 원밸리 같은 그런 단지 빼고는 네, 그냥 완전 맞아요. 다 뒤로 넘어가는 분위기여가지고 어쨌든 그럼 올해는 분양이 매우 저조했고 네, 올해는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뭐냐면 정비사업 분양도 저조했고 정비사업 수주도 저조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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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정비사업 분양은 어쨌든 착공을 했는데 분양을 안 한 게 있다 보니까 분양은 무조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네. 같고 정비사업 수주는 조금 정책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실적은 어떤 식으로 보시는 거죠? 올해랑 내년을 보시면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전국 분양 지금 공급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 특히 재건축 재개발은 그 브랜드 아파트가 거의 80% 가까이 먹어가는 시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의 분양 실적은 이 재건축 재개발 분양 공급과 연관이 이제 큰데 네. 이제 그래서 올해 대형 건설사들이 연초에 제시했던 분양 계획을 미달한 건설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신에 내년에 분양 공급 계획은 늘어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러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미 사실 작년에도 분양 증가를 이미 일으켜놨고 올해 저희가 연초에 제시했던 목표 대비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절대적으로 훅 꺼지는 그런 레벨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년보다 잘한 건설사들도 분명히 있고 이제 그래서 내년까지 분양 공급 계획이 좋고 분양을 잘 소화를 시키게 된다면 네. 건설사들의 향후 3년간 주택 매출 성장은 거의 이제 담보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나 작년에 분양했던 것들이 이제 올해 매출화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상반기까지도 그 분위기가 세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저희가 처음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하게 올라와서 네. 근데 그 매출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의 시공 기간은 사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다 매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다소 아쉬웠던 주택 매출은 3분기에도 일부 이제 증가의 모습이 나왔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을 거듭할수록 더 올라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는 그런 변수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대선 같은 이벤트 그리고 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과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올해 어떻게 펀더멘탈한 부분을 보면 수주가 안 좋았고 분양도 안 좋았으니까 정비 사업에 대해 네, 가지고 맞아요. 주가가 약세를 보일 만한 이유는 있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네. 내년에 그래서 규제가 어떻게 규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선거 이후지만 네. 근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양당 대선 후보가 초기에는 어떤 당의 그런 색깔을 드러내는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새는 그냥 그냥 어떤 꼭 그런 건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그럼요, 약간 그럼요. 시장 네. 친화적인 정책들을 좀 충분히 내고 있다고 네, 서로 맞아요. 느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 대선 관련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이제 좀 공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 단계 좀 내려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이제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웬만하면 제가 안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제 굳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마 이제 후보들도 뭐 모두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시장의 얘기를, 저희 국민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도 이제 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방향에 있어서도, 일부 이렇게 이제 시장의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사실 당의 색깔과 상관없이 또 충분히 저희 건설업에도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마저도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그런가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언급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두 후보 다 우리 250만 원 공급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또 규제 완화도 필요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필요하다면 해야지. 공급을 네. 위해서는 해야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정부 때도 이 공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쉽게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저희가 좀 이제 한번 봤고 네. 이제 그래서 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그 250만 원 공급에 대해서도 사실 100%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좌절을 느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후보들이 지금 이제 막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제 신뢰를 갖고 봐야 되는지도 좀 의아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말의 무게감이 네. 처음 같진 않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느끼시죠? 방향성도 조금 네, 그러니까 변화가 초창기 때 되니까 뭔가 네. 당색을 드러내면서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좀 진지하게 접근을 했는데 네. 요즘은 그냥 약간 임기응변식 양쪽 다 임기응변식 발언이 약간 나온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진짜 그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뭘까 하는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는 걸 지적하고 네, 싶으신 거죠?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냥 대선이 끝나고 보겠다라고 아하,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건설업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그럼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혹시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 빠지는 대로 사실 이 펀더멘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의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이제 지금은 약간 액션을 조금 주저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이 저희가 돼버린 약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2022년도에 건설 섹터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흐름이라든가 주가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여기 연간 전망 저희 자료 지금 같이 공유를 하는데 요 표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사실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건설업의 투자 포인트는 방금 이제 주택만 얘기를 했지만 주택 외에도 해외 그리고 신사업 등이 지금 모두 다 어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구간마다 하나씩 투자 포인트가 발현이 됐다면 주가로 이제 내년을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어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베스트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우호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선이랑 빅 이벤트를 좀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시간이 좀 되면은 이제 다른 투자 포인트들도 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른 투자 포인트가 아까 해외하고 해외랑 신사업이라고 말씀 네.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방송을 다 끄고 다시 해외하고 신사업으로 다시 또 새로 찍어야 될까요? 두 번째 네. 파트 2를 일단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지금 내년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 신규 상장도 있고 요즘 건설사들이 신사업 추진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가 주택 얘기를 한 거는 건설업 하면은 2015년부터 주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거의 6년에 걸쳐서 성장을 했던 그 키팩터가 주택이라는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명확히 자리 잡은 상황에서 대선이란 불확실성이 때려버리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섹터를 좀 깊게 보시다 보니까 신사업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에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리고 주택도 그럼 결국 주택 내년에 저희가 전략에 대해서 하셨는데 좀 시나리오 경영을 얘기하셔가지고 아까 그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베스트하게 갈 수도 있지만 조금
워스트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초반에 조금 주택 쪽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의 그 베스트 시나리오하고 주택의 워스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의 베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로 흘러서 수주도 분양도 전부 다 이제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저희 이제 건설업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워스트는 규제 강화인 규제 거죠. 강화요? 그래서 사업들이 추진할 거리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게 전부 멈춰버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말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길게 나눈 거는 맞긴 하지만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런 거를 지지하거나 뭐 음해한다거나 그런 목적에서 한 건 아니고 이 건설 섹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이 매우 예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 편향을 드러낸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동산 얘기가 그래서 원래 참 하기가 쉬워야 다음에 되는데 이제 주택 빼고 하시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어차피 신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좋으니까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년에 시장 관련해서 올해 분양과 수주가 좀 저조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돌아설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건설 담당하시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